아파트 금톡 김지수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번에 이어서 대출 규제와 은행 모집인들의 신규 대출 중단 등으로 인해서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제2금융권 후순위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명이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이미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모두 사용하시고 혹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DSR 규제로 매출 증빙이 어려워서 대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카드론이나 아니면 이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DSR 여유가 있거나 혹은 이제 LTV 한도가 있다면 은행에서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DSR이나 LTV 한도가 부족하다면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후순위 대출은 대출 근저당의 설정 순위가 2순위 혹은 3순위이기 때문에 금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만기시 상환 방식을 채택해서 이자만을 납부하기 때문에 신용대출보다는 더 낮은 불입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LTV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의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실거래가 혹은 이제 경매 낙찰률들을 감안해서 그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영업자 혹은 일반 사업자라면은 아파트 시세의 최대 80에서 85%, 신규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80% 정도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담보를 할 아파트의 그 지역과 차주분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A 고객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금 목적은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후순위 담보대출이었고요. 담보 물건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8억 원대의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차주분의 현황은 현재 맞벌이 부부였고 대출 현황은 은행 가계대출 LTV가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특이사항으로는 이 차주분이 직장을 은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 소득이 좀 부족하니까 배우자분 소득까지 요청하신 상태였죠. A 고객의 경우는 급하게 자금이 5천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은행에서는 가계대출 LTV의 여유가 충분했으나 아무래도 이제 DSR 문제로 배우자분의 소득까지 요청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현재 은행 대출의 신규 대출이 거의 대부분이 중단이 됐고 그리고 소득 증빙이 예전에 대출 받았을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대출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캐피탈에 자산론이라는 대출이 있습니다. 아파트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산론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5천 정도 받으셨고 내년에 은행 대출이 풀리면은 그때 대환을 하기로 했죠. B 고객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금 목적은 부동산 추가 매수 자금이 필요했던 그런 분이셨고 다주택자이셨어요. 담보 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에 있는 8억 원대의 아파트였고 차주분 현황은 소득과 담보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출 현황을 봤을 때는 선순위 가계대출이 60%, 특이사항으로는 해당 부동산에 외국에 거주하는 형제분들이 전입이 돼 있었어요. B 고객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전입되어 있는 식구들을 다른 곳으로 다시 전입을 해야 됩니다. 즉 퇴거를 시켜야지 가능해요. 그게 안 되면 대출 진행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거주하고 계시는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들을 제외하고 다른 세대분들은 다들 이제 퇴거를 요청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에 이제 세대주와 세대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담보물을 가지고 후순위 대출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드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대출이 잘 마무리된 후에 그리고 나서 퇴거됐던 다른 가족분들을 다시 전입해도 되니까 이런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간혹. 그래서 퇴거를 시켜놓고 그리고 대출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C 고객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금 목적은 사업자금이었고요. 담보 물건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9억 원대의 아파트였습니다. 차주분은 자영업자셨고 대출 현황은 은행 가계대출 기준으로 LTV 50%, 후순위가 이미 20%가 있는 상황이었고 특이사항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에 다행히도 남편분인 배우자분께서 동의를 해주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C 고객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미 은행 가계대출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DSR이 초과되기도 했으니까 또 마침 후순위를 저축은행으로 이용하고 계셨는데 기존에 제가 3년 전쯤인가 대출을 해드렸던 그런 고객이었어요. 기억하고 있다가 다행히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죠. 자, 이전에 사용했던 금융사들을 대환하면서 추가 자금을 요청해 주셨는데 저축은행의 사업자 대출은 여전히 LTV만 괜찮다면 충분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자금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추가 자금까지 그렇게 마련해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금리는 예전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그거를 감안해서 대출 진행해 드렸죠. 자, 일률적인 정보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도 1:1 맞춤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에 들려드렸던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상담 받고 난 뒤에 방법 찾고 그리고 대출 상품을 비교해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일 맞는 그런 상품을 제공해 드린 그런 케이스들이었고요.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고려해서 솔루션을 제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아파트 금융톡에서는 정책자금이나 은행대출 상담 외의 복잡한 대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금리가 높은 대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거나 부채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관리가 어렵다면 대출 상담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자산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신청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까요.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평일 상담 시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성껏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금융톡은 각 금융권의 대출 상담사분들과 협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금융정보와 대출 꿀팁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파트 금융톡 구독하시고 더 많은 금융 소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